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설명회에서 못당한 Q&A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와, 엄청 기네요. 컴페티션과 캠프 등의 요소가 아카데믹에서 절대적인 요소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답을 드리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컴페티션이나 캠프는 참여한 적은 없지만 여기저기가 써놓진 않았는데 매그넷 스쿨을 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웨이티드 GPA도 엄청나게 높고 SAT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 AP 6과목도 모두 5점,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고 BC를 10학년에 이미 끝냈고 11학년에 AP 스탯과 Multivariable Differential Equation 수업까지 A로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elective로 Merging Math하고 Discrete Mathematics도 들으셨대요. 리서치도 막 시작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매그넷 스쿨이니까 수학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 진도 또한 엄청나게 많이 나간 상태이면서 학점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스템 계열에서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 있죠. 뭐 스탠포드, MIT, 칼텍 이런 학교를 염두한 상태로 준비를 하신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매그넷 스쿨이나 보딩 스쿨 이런 데 소속된 친구들이 학교에서 A를 받아오면서 수학도 칼큘러스 BC 이상 많이 들어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학을 지원을 할 텐데 거의 비슷한 상태로 오겠죠. 물론 고등학교의 네임 밸류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할 것입니다. 요소로서. 이런 최고 수준의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동양인이면서 수학을 이 정도까지 챙겨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팍 튀어나갈 만큼 수학이 강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C로서 제가 뭐 컴페티션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명한 그런 캠프 같은 데서 이런 활동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학교보다 조금 덜 경쟁적이다 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EC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지금의 정보만으로도 수학이 굉장히 스트롱하다,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아카데믹한 학생으로서도 평가가 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도 매우 좋긴 하지만 수학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막 6가지에서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추가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게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조금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설명회에서 말씀하시길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요. 예, 애매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뭐였냐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GPA나 다른 활동들이 봤을 때 아주 경쟁적인 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내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좀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경쟁적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려면 그런 운동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미니멈 스테이트에서는 1등을 하고 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스테이트에서 1등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스테이트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수치적으로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 GPA나 뭐 시험 점수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탑 랭킹 중에 뭐 42, 52 정도의 학교를 지원해야 될 만한 그런 성적인데 입학을 20위권 이상의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운동을 심히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도 한 20, 30위권 학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도 어느 정도 한다 하면 운동을 그렇게 스테이트급처럼 엄청나게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로서 운동의 한 가지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운동이라 개인 랭킹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보시기가 힘드실 텐데, 이 안에서 당연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캡틴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우리 학생이 열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그리고 팀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액티비티로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게 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잘 하려면 팀 운동일지라도 팀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 설명했던 그 올라운드 학생의 8가지 활동 중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 놓으셨고요. 이렇게 4가지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는지가 잘 매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컬처는 한글 학교 다니고 티칭 볼런티어를 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컬처를 이해를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활동이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것을 추천을 드리냐면 만약에 세컨 랭귀지를 우리 학생이 스페니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이스는 한국인인 거죠. 그러면 한글 학교랑 한글에 관련된 활동들 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성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하기에는 이유가 그렇게 좀 스트롱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컨 랭귀지가 스페니쉬라면은 스페니쉬 쪽 이런 컬처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이쪽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관련된 이런 활동들도 컬처 관련된 활동이 맞긴 하지만 더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8가지 항목들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음에 분명히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대답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8월에 SAT를 보고 성적이 잘 나와도 3월 디지털을 봐야 됩니까? 이번 8월에 점수가 잘 나왔으면 3월에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원서 작성할 때 리스트, 이 순서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 합격생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교내 리더십을 먼저 쓴 학생도 있었고요. 어워드를 먼저 쓴 학생도 있었고요. 벌스리 운동을 제일 처음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이라서 본인이 가장 열정적으로 집중했던 것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첫 번째 오시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라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테이트 기타 팀 멤버가 되었을 때 아트 앤 아틀레틱 파트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케스트라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이 아트 이 부분이 오케스트라나 전통 클래식 음악을 한 것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도 그 파트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기타 팀 멤버가 돼서 여기서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아트 영역 분야에서 우리 학생의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댄스 수상 경력이 있을 경우 전공을 정할 때 꼭 댄스를 해야 할까요? 많은 학교들이 댄스 메이저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댄스 메이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전에 입학했던 학생들 보면 뭐 운동을 굉장히 잘했던 학생이라든지 음악, 지금처럼 댄스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학생들 전부 다 그 해당 운동이나 음악, 뭐 댄스 그 메이저로 입학한 학생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이걸 액티비티로서 이걸 활용하면서 다른 메이저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회 때 이 아카데믹한 학생, 올라운드 그리고 아티스트 이거는 뭐 이런 좀 독특한 학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댄스나 아트 이쪽 부분이 좀 강한 학생들은 여기 사이 부분에 있는 학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해당 종목의 성적이 매우 뛰어날수록 이쪽 학생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약할수록 이쪽 색깔이 더 강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아 이게 완전 아티스트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것을 염두하면서 준비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옳지 꼭 내가 어떤 거에 특출나게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메이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학교 운동선수로 계약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운동을 아주 잘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전공으로 대학 입학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이랑 거의 결이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메이저로 입학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운동선수로 계약해서 대학에 입학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리크루팅 해가지고 이게 대학들에서 미리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잘하는 학생을 미리 뽑아가지고 소속팀에 이제 넣는 것인데 이 소속팀에 들어가는 것이지 입학이 결정되면 그 대학 소속팀에 소속이 되는 것이지 메이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는 뭐 예전에 저희 뭐 펜싱을 엄청 잘했던 친구 아니면 수영을 엄청 잘했던 친구 이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운동으로 메이저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친구는 어카운팅으로 메이저를 했고요. 수영 잘하는 친구는 막 피직스로 메이저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선발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메이저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리크루팅 되는 친구들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벌써 결정이 다 나서 대학이랑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early decision을 하더라도 10월 달 말에 지원을 해서 12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그때서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리크루팅 당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월 가까이 먼저 대학이 거의 입학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과목 AP를 듣는 게 나을지 PLTW를 듣는 게 나을지요? 자, PLTW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PLTW는 Project Lead the Way라고 해서 어떤 기관인데 그 기관이 이제 스템 관련해 가지고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고 뭐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건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휴가 돼 있어서 학교 안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PLTW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겠다. 그럼 그 제휴된 코र्스 안에 들어가서 스템을 조금 더 수준 높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템 쪽에 그런 코र्스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AP 사회 과목을 듣는 게 나을지 이러한 질문이신 건데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사이언스가 충분해서 여러 가지 뭐 리서치도 했고 뭐 캠프도 다녀왔고 AP 사이언스 과목들이 충분히 많고 이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활동이 많이 없을 테니까 AP를 이렇게 소셜 스터디스 과목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PLTW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한 그 활동과 수업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AP 소셜 과목이 아예 없으면 어떨까요? 일반 소셜 과목은 수강했는데 AP 소셜이 없어서요. 이것도 학생들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English, Math, Social, Science 이 부분이 골고루 AP를 듣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소셜도 AP 과목을 듣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죠. 하지만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AP 소셜을 듣게 됨으로써 다른 과목, 뭐 스케줄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AP 소셜을 들음으로써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거나 한 학생들은 듣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좀 좋게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특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메이저를 선택할지 어떤 학교 수준을 지원할지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소셜 파트에서 AP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0가지 질문에 빠르게 대답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도 질문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릴 수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한 물음에 쇼트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나온 질문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